자, 다들 식사들 맛있게 하셨어요? 예. 자, 또 즐거운 오후 수업을 하겠습니다. 예, 오후에는 수업이 좀 힘들죠? 많이 졸리고, 그죠? 예, 이제, 저를 오후에 쳐다보실 때, 야시시하게 쳐다보면 안 돼요. 자, 예, 오늘 될 수 있으면 그 맞는 부분들 좀 진도 맞춰서 이렇게 복습 차원에서 단원별 차원에서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다만 이제 우리 수업이 정규 수업이 8주인데 우리는 지금 6주 과정이죠. 네, 6주는 좀 부족할 것 같고 한 7주 정도 지금 예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오후 타임 때는 지금 우리 잡혀 있는 게 2시간 이게 잡혀 있는데 2시간 가지고는 좀 부족할 것 같고, 그래서, 한 40분이나 45분 정도 수업하고 한 번 쉬고, 40분, 45분 쉬고, 세 타임으로, 그래서 한 6시 안에 이렇게 끝내는 방향으로, 수업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일정을 그렇게 좀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4페이지 보겠습니다. 국토계획법. 문제 구성은, 구성이 앞에 그 대표 문제가 하나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이 교재 책에는 그 다음에 이제 핵심 내용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그 밑에가 이제 유사 문제가 그거 관련돼서 나와 있고 그리고 이게 매 파트마다 그리고 뒤에 이제 맨 마지막 그 단원의 뒤쪽에가 이 정답 해설이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나중에 공부하실 때도 그렇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1번 문제 보겠습니다. 국토계획 및 유연한 법령상 용어에 관한 설명이다. 20회 때 출제가 됐어요. 1번 도시군 계획은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구분된다. 나왔죠? 자, 이 계획 도시군 계획에는 뭐와 뭐가 있습니까? 도시군 계획에는 도시군 기본계획과 이 기본계획과 그리고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구분한다. 이 도시군 계획 위에가 무슨 계획이 있어요? 광역도시계획. 그럼 광역도시계획은 어떻게 정리하고요? 광역도시계획은 광역계획권의 장기발전 방향을 제시한 계획이죠? 자, 그래서 시험에는 잘 물어보는 게 요놈이 이렇게 다 들어가 있는 걸로 이렇게 물어보는데 도시군 계획에는 기본계획과 관리계획으로 구분한다. 체크하시고 그래서 광역도시계획 틀렸고 그 다음에 2번은 공공시설은 기반시설 중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말한다. 이제 어디에 틀렸습니까? 공공시설은 기반시설 중 관리계획 결정된 시설이 아니라 우리 기반시설이 53개가 있는데 이런 기반시설을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을 하면 그 시설이 무슨 시설? 도시군 계획시설. 그래서 거기는 도시군 계획시설은 기반시설 중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말한다. 이거 알겠죠? 그래서 공공시설이 아니라 도시군 계획시설 그렇게 체크를 하시고 그 다음에 3번은 도시군 기본계획은 시군구 관할구역에 대해서 기본적인 공간구조를 제시하는 계획이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어디가 틀렸습니까? 자, 이 기본계획은 관할구역에 대한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인데 그런데 어디가 틀렸습니까? 자, 그죠? 제가 관할구역이란 어디를 관할구역이라고 했어요? 특별시, 광역시, 특자, 특도, 시군. 그래서 군은 관할구역이 아니에요. 군은 특별시, 광역시가 관할구역이지. 그래서 도시군 기본계획은 구가 틀렸죠. 그래서 틀렸고 그 다음에 4번은 광역도시계획은 광역계획권의 장기발전 방향을 제시한 계획이다. 맞죠? 그래서 꼭 광역도시계획 정의할 때는 이 광역계획권이 먼저 나와야 돼요. 여기에 대한 장기발전 방향. 근데 여기를 광역시의 장기발전 방향을 제시한 계획이다. 그럼 돼요? 안 돼요? 광역시가 아니라 광역계획권의 장기발전 이렇게 정리합니다. 4번이 맞고요. 그 다음에 5번 용도구역은 용도지역의 제한을 강화하기 위해서 시정군수가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이다. 두 군데가 틀렸습니다. 자, 어디가 틀렸어요? 용도구역. 용도구역은 용도지역지구 제한을 강화할 수도 있고 완화할 수도 있죠. 강화만 하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고 그리고 또 하나 틀린 것은
시장 군수가 틀렸죠. 용도구역은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각각 달라요. 그러니까 용도구역을 누가 뭐 단정지면 안 돼요. 그래서 개발제한구역은 국장이고 시도의사는 시가 조정구 시도의사 그리고 국장 뭐 수산자원보구의 회장 막 그때그때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예, 두 군데가 다 틀렸죠.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우리 배웠던 부분들 핵심 예, 오전에 배웠으니까 포인트 잡아서 딱딱딱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광역도시계획은 예, 어디가 포인트예요? 광역계획권의 장기발전 방향 그리고 도시군계획은 예, 관할구역 이게 관할구역인데 여기서 뭐만 체크? 광역시의 군을 포함해요 제외요 제외 예, 관할구역에 대한 공간구조와 발전 방향에 대한 계획으로서 도시군 기본계획과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구분한다. 예 보시고 그 다음에 도시군 기본계획은 관할구역에 대한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이라는 걸 체크하셔야죠. 그리고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데 지침이 된다. 근데 기본계획을 광역도시계획 수립하는 데 지침이 된다 이러면 안 돼요. 네, 계획의 관계를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또 도시군 관리계획은 당해 관할구역을 개발하고 정비하고 보전하기 위한 토지 이용 등에 관한 다음의 계획을 말한다. 그래서 관리계획 내용 5개 정리합니다. 용도 지역지구의 지 그 다음에 2번 6번을 우리는 뭐라고 그랬어요? 용도구역 용도 2번 6번을 용도구역이라고 그랬죠? 용도구역 그 다음에 구 그리고 기반시설의 설치 정비 개량 기 개발사업 정비사업의 사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지 지구기사지 이렇게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지구단위 계획은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적 어디입니까? 일부에다 또 맺히시고 일부에 대해서 토지 이용을 합리화하고 기능 증진 미관 개선 양원 환경을 확보하기 위해 수립하는 도시군 관리계획 자, 관리계획에다 줄쳐주시고 일부 관리계획을 말한다. 그 다음 국가계획은 두 군데 뭐뭐 체크하셔야 돼요. 중앙행정기관이 수립하는데 여기서는 무엇을 포함해서 중앙행정기관이 수립하면 국가계획이라고요? 기본계획이나 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사항을 포함해서 그래서 포함된 계획을 말한다. 그 포함된 에다 똥을 주시고 자 그러면 보시고 기반시설입니다. 기반시설은 53개가 있죠. 그래서 여기 있는 교통시설부터 나중에 환경기초시설까지 그 중에 자 5번, 6번하고 7번만 체크해 볼게요. 보건위생시설. 보건위생시설이 나오면 뭐와 관련해서 보건위생 이걸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보건위생시설은 죽음과 관련됐다 생각하시면 돼. 그래서 거기에 있는 화장장, 묘지, 납골 이런 것도 병원도 나중에 공적으로 안 죽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런 병원이라든지 장지라든지 뭐 이런 죽음과 연관이 있는 것은 보건위생시설이다. 그렇게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환경기초시설은 4가지 꼭 기억하시고 환경기초시설은 폐폐하수 이 환경기초 나중에 이제 이거 뒤에서 기반시설 파트에서는 또 자세히 배울 테니까 그래서 여기서는 보건위생시설 죽음과 연관 그리고 7번 환경기초시설은 폐폐하수 이렇게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도시군계획시설 아까 있는 도시군계획시설은 기반시설 중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말한다. 그런데 기반시설과 도시군 계획시설의 위치가 바뀌면 안 돼요. 자, 그 부분을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오른쪽 가봅니다. 오른쪽에 광역시설은 생략 공동구는 어디에 설치된다고요? 공동구는 지하 그리고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은 어떻게 정리해요?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을 기반시설을 설치 정비 개량한 사업이다 그러면 안 돼요. 기반시설이 관리계획으로 결정되면 우리는 그를 도시군계획시설이라고 하는데 이 도시군계획시설을 설치하고 정비하고 개량한 사업을 도시군계획시설 사업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도시군계획사업 3가지 무슨 사업 시설사업 또 도시개발사업 또 정비사업 이 3개 사업을 도시군계획사업이다 체크하시고 자, 용도지역은 뭐가 포인트예요? 용도지역은 토지를 경제적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서 중복되지 않게 용도지역은 중복 지정되지 않는다는 거 토지에 대한 1차적 규제죠. 그리고 도시군 기본계획으로 정해요? 관리계획으로 결정해요? 관리계획 내용이었죠? 그 다음 용도지구는 어떻게?
용도 지역의 기능을 보완하는 것이죠. 그래서 용도 지역의 제한을 강화 또는 완화하여 용도 지역의 기능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도시군 관리 계획을 결정한다. 자, 용도 구역은 어떻게 정리합니까? 용도 구역은 센 놈, 위에 있는 지역 지구 제한을 강화 또는 완화하여 따로 정한다. 따로 뭘로 정한다는 거예요?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그래서 관리 계획 정한다. 여기를 광역 도시기나 기본 계획 정한다 이러면 안 돼요. 자, 그런 부분들 체크하시고. 개발 밀도 관리 구역은 뭐가 포인트입니까? 기반 시설 설치가 곤란한 지역. 곤란한 지역에 건필 용적률을 강화합니까? 완화합니까? 강화하기 위해서 체크하시고.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두 군데 체크합니다. 개발 밀도 관리구역과는 중복될 수 없습니다. 개발 밀도 관리구역 외의 지역으로서 도로, 공원, 녹지 등 기반 설치가 필요한 지역이죠. 자, 여기 기반 설치가 필요한 대상에 무엇은 제외? 대학은 제외. 기반 설치가 필요한 지역을 대상으로 기반 시설을 설치하거나 그에 필요한 용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지정하는 지역. 그래서 여기는 두 가지 체크하시고 그래서 봐주시고 그 다음 밑에 2번 용어의 설명으로 틀린 것은 나왔습니다. 1번 도시군 계획은 도시군 기본계획과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구분된다. 맞나요? 여기는 맞고 아까는 틀리고 여기 맞고 기출문제를 잘 보시는 게 기출문제만 정말 제대로 정리하면 60점 맞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른 문제 많이 풀어보는 것보다 기출문제를 완벽하게 지문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해요. 답을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내용을 충분히 지문들을 이해하면 시험은 기출문제가 변형돼서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기출문제는 꼭 자주 보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2번은 용도지역 지정에 관한 계획은 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뭘 물어본 거예요? 관리계획 내용을 물어본 거죠? 용도지역 지정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하죠.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것도 관리계획 결정하죠. 그러나 용도적 지정 변경과 행위지 않은 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그러면 틀려요. 행위지 않은 관리계획 내용이 아닙니다. 지역, 지구, 구역 지정 변경까지만 관리 정하고 행위지 않은 별도로 부수적인 효과로서 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행위지 않은 관리계획 내용이 아니고 그 다음에 3번은 지구단위 계획은 도시군 관리 결정한다. 관리계획의 내용을 물어본 거죠. 지구단위 계획, 구역, 계획 다 관리계획의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4번은 도시군 관리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개발법에 따른 개발사업은 도시군 계획사업에 포함된다. 맞나요? 도시군 계획사업 세 가지 뭐뭐 있어요? 도시군 계획시설사업, 여기 있는 도시개발법에 있는 개발사업, 또 정비법에 있는 정비사업, 이 세 개를 도시군 계획사업이라고 그래요. 근데 가끔씩 주택법이면 주택건설 사업을 말한다. 주택법은 도시군 계획사업이 아니에요. 시설사업, 개발사업, 정비사업, 개발법, 정비법 있는 세 개 사업. 그래서 여기를 또 어떻게 물어보겠어요? 도시군 관리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도시 및 주관경 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은 도시군 계획사업에 해당된다. 이렇게 문제가 구성이 될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도시군 계획사업 세 가지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5번은 기반시설은 도시군 계획시설 중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 말한다. 어디가 틀렸습니까? 기반시설이 관리계획으로 결정된 게 아니라 도시군 계획시설이 기반시설 중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말한다. 나이죠? 기반시설과 도시군 계획시설의 위치가 바뀌었다. 이런 개념을 이해합니다. 5번 틀렸죠? 자, 밑에 3번 내용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나왔어요. 국도계획법은 내용으로 옳은 것은 자 1번 도시군 계획이란 특별시, 광역시, 특자, 특도, 시 또는 광역시 관할구역의 군에 대해서 수립하는 도시군 기본계획과 도시군 관리계획을 말한다. 어디가 틀렸습니까? 광역시의 군은 제외. 그래서 관할구역이란 특별시, 광역시, 특자, 특도, 시군 단 가로 열고 광역시 군은 제외 나야죠. 광역시 군은 광역시 일부니까 별도로 계획을 수립하지 않습니다. 관할구역이 아니죠. 그래서 광역시 군 그 말이 틀렸고 그 다음 2번은 지구단위 계획이란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적 전부에 대해서 체계적 관리를 위해서 수립하는 도시군 관리계획을 말한다. 어디가 틀렸어요? 전부가 아니라 일부. 전주시 전부에 대한 지구단위 계획 수립하지 않습니다. 일부에 대해서. 그래서 전부가 틀렸고 그 다음 3번 기반시설 부담구역이란 개발밀도관리구역 외의 지역으로서
개발로 인해서 기반 설치가 필요한 지역을 대상으로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자특도, 시장군수가 지정하는 구역을 말한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리고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관리기 내용이 아닙니다. 개발행위를 허가하는 허가권자인 시장군수가 지정해요. 그러니까 개발밀도 관리구역 외의 지역이라는 것과 지정은 시장군수가 지정한다. 이걸 기억합니다. 자, 3번 맞습니다. 그 다음에 4번은 국가계획이란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한 사항이 포함되지 않는 계획으로서 중앙행정기관이 수립하는 토지계획을 말한다. 자, 국가계획은 이 법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중앙행정기관이 수립하는데 기본계획이나 관리계획으로 결정되어질 사항이 포함된 계획을 말한다. 그래서 여기 포함되지 않는 이 말이 틀렸죠? 그래서 그러면 틀렸고, 그 다음에 5번 기반 도시군 계획 시설이란 시설 사업이란 기반 시설을 설치 정비 개발 사업을 한다. 어디다 틀렸어요? 기반 시설이 아니라 도시군 계획 시설을 기반 시설이 관리 결정되면 도시군 계획 시설이라고 했죠? 도시군 계획 시설을 설치 정비 개발 사업을 한다. 그래서 이런 용어 정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용어 이 정도만 정리를 딱 하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광역 도시계획 들어가겠습니다. 용어 봤으니까. 자, 4번 광역도시계획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나왔어요. 광역도시계획 1번 국장은 광역계획권을 지정하려면 관계시도의사, 시장군수 의견을 들은 후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자, 우리 광역계획권의 장기발전 방향을 제시한 계획이죠. 자, 그러면 광역도시 수립할 때는 선 광역계획권이 지정돼야 되죠. 자, 이 광역계획권 지정권자 누구라 그랬어요? 광역계획권 지정은 이 국장이 그리고 도지사가 1년의 구분에 따라 지정하죠. 자, 국장은 어떨 때? 광역도시계획 수립이 필요한 지역이 시도에 걸칠 때, 이럴 때는 국장이 지정하죠. 그리고 같은 도, 자, 우리 전라북도 전주시와 완주군의 광역도시계획이 수립 필요하다. 같은 도일 때는 누가 지정해요? 네, 도지사가 지정한다. 이들이 지정권자고 나머지는 요청은 누가 요청할 수 있어요? 중앙행정기관의장 그리고 시도지사 그리고 시장군수가 국장과 도지사에게 요청할 수 있어요. 이들이 요청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렇게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자, 이렇게 요청에 의해서 또는 직권에 의해서 지정할 때 절차. 자, 광역계획권을 지정한 절차 머릿속에 어떻게 그려야 돼요? 의심해서 지정하고 통보해라 이렇게 기억합니다. 자, 국장이 광역계획권 지정할 때 어떻게? 지정할 대상 지역의 시도지사, 관계시장군수 그래서 시도지사, 시장군수 여기에 있는 시도지사, 시장군수 의견 듣고 그리고 국장이니까 어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지정 앞에 항상 심의 있다고 그랬죠? 심의는 동급 지정했으면 통보를 해주고 그래서 의심해서 지정해서 통보한다. 그러면 거기는 1번은 맞나요? 1번은 국장은 광역계획권 지정하려면 관계시도지사, 시장군수 의견을 듣고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친다. 여기 이거죠? 네, 요거 맞는 지문 의심해서 지정하고 통보한다. 자, 그 다음에 2번 시도지사, 시장군수는 광역계획권을 변경하려면 미리 관계시도, 시군의회와 관계시장군수 의견을 들어야 된다. 자, 이 광역계획권 지정하거나 변경할 거예요. 자, 그럴 때는 이 광역도시계획을 변경하려면 미리 시도, 시군의회와 시장군수 의견 들어야 된다. 자, 이게 뭡니까? 지방의회 등의 의견 청취죠. 그래서 시도의사는 시도, 관계시장군수, 그리고 시장군수는 시군의회. 이걸 퉁쳐서 시도, 시군, 시장군수의 의견을 들어야 된다. 그러면 의견 요청이 있으면 이들은 매일 이내 의견 제시해야 돼요. 30일. 기공지수할 때 지방의회 등의 의견 청취입니다. 그 다음에 3번. 국장은 시도의사가 요청하는 경우에도 시도지사와 공동으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없다. 맞나요? 시도지사가 요청하면 시도의사와 국장이 공동 수립할 수 있다. 시장군수가 요청하면 시장군수와 도지사가 공동 수립할 수 있다. 그런데 시장군수가 협의를 거쳐서 요청하면
도지사가 단독 수립할 수 있다. 여기서 하해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 요청, 부탁할 수 있다. 이렇게 기억합니다. 없다. 3번 틀렸죠? 3번 틀렸고. 그 다음에 4번. 시장 또는 군수는 광역도시 수립하려면 도지사의 승인받는다. 시장 군수는 도지사 승인. 그리고 시도지사는 누구한테 승인? 국장한테 승인. 그래서 이런 승인권자는 국장도지사. 이렇게 기억합니다. 자, 밑에 간단하게 체크합니다. 광역계획권 지정 나왔네요. 광역계획권은 기역번 둘 이상의 시도에 걸칠 때는 누가 지정한다고요? 국장. 그리고 광역계획권이 같은 도에서 수립이 필요하다 그러면 도지사가. 그런데 기억할 것은 지정권자는 국장과 도지사지 특별시장, 광역시장은 광역계획권 지정할 수 있어요, 없어요?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자, 특도는 관할구역에다가 광역계획권 지정할 수 없죠. 그래서 도는 시군이 관할구역이니까 도지사가 지정하지만, 그래서 특별시장, 광역시장은 특자, 특도는 지정권자가 아니에요. 도지사만 지정권자, 국장과 도지사. 이렇게 기억하시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제일 잘 틀리는 게 광역계획권이 지정되면 누가 수립하느냐. 이 수립권자가 시험에 제일 잘 틀린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의무적 수립, 임의적 수립 기억하시라고 했죠. 의무라는 말은 하해한다. 의무적. 다음 구분에 따라 수립한다. 자, 광역계획권이 같은 도에 지정되어 있으면 누가 수립해요? 여기는 누가 광역도시 수립해요? 시장, 군수가 공동 수립. 수립해서 누구한테 승인을 받아야 돼? 도지사한테. 근데 몇 년 이내 승인 신청하지 않으면 3년 이내 승인 신청 않으면 도지사가 단독 수립한다. 자, 여기 같은 경우 시도에 걸쳐 있으면 여기는 광역도시 수립을 누가 해요? 시도지사가 공동 수립한다. 의무사항, 그죠? 그런데 여기도 수립해서 누구한테 승인을 신청해야 돼? 도지사한테. 3년 이내 승인 신청하지 않으면 그때는 국장이 수립하죠? 국장이 수립하는 경우 두 가지. 국가계획 그리고 3년 이내 승인 신청이 없으면 한다. 그래서 의무적 수립 체크하시고. 자, 그런데 임의적 수립. 임의적은 할 수 있다죠? 자, 어떨 때는 임의적이에요. 요청 나오면. 요청. 시도지사가 요청하면 시도지사와 국장이 공동 수립할 수 있다. 오른쪽. 또 시장 군수가 요청하면 시장 군수와 도지사가 공동 수립할 수 있다. 그런데 시장 군수가 협의를 거쳐서 요청하면 도지사가 단독 수립할 수 있다. 그런데 뭐 조심하라고 그랬어요? 요약집에서 우리는 시도지사가 협의를 거쳐 요청하면 국장이 단독 수립할 수 있다 그러면 틀리다고 그랬어요. 자, 그것만 수립권자 정리를 딱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광역도시 승인권자 국장, 도지사 체크하시고 시도지사는 국장한테 승인, 시장, 군수는 도지사한테 승인. 그런데 도지사가 국장한테 승인 안 받는 거 있었죠? 어떨 때는 위에서 요청해서 수립할 때는 또는 협의를 거쳐서 수립할 때는 요청해서는 국장이 도지사는 국장한테 승인 안 받죠? 네, 그 부분만 체크합니다. 그 다음에 조정입니다. 조정은 누가 조정을 신청해요? 내용에 대한 공동 수립에 대한 내용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면 단독 또는 공동으로 조정 신청하죠. 그래서 조정 신청은 반드시 공동으로만 신청한다 그러면 안 되고 단독 그리고 또는 공동. 그런데 여기서 꼭 기억할 것은 단독 신청이 있는 경우만 뭐 한다고요? 다시 한번 협의해봐라고 기한을 정해서 재협의를 공고한다라는 거 기억합니다. 공동 신청이 있을 때는 공고하지 않죠. 자, 그러면 공고를 했는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직접 국장이나 도지사가 직접 조정을 하죠. 직접 조정하거나 공동 신청에 조정할 때는 어떤 절차를 거쳐서? 심의를 거쳐서. 국장은 중앙 그리고 도지사는 지방도시계획 심의 거쳐서. 뭐 이해관계가 있는 지자체는 심의에 출석해서 의견 제시할 수 있죠. 그리고 이로써 광역도시계획을 조정하면 해당 지자체는 이를 광역도시계획에 반영해야 됩니까? 해야 된다. 이런 광역도시계획 이런 내용들 수립권자 조정 이 파트가 어려우니까 이런 분들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자, 그러면 밑에 5번 광역도시계획 관련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광역도시계획은 10년 단위로 수립한다. 광역도시계획은 수립 단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광역기본관리 수립 단위 다 없습니다. 그래서 광역기본관리 다 수립 단위 없어요. 자, 그래서 틀렸습니다. 1번이 틀렸습니다. 그러면 2번부터 이제 지문을 맞는 걸 확인해야죠. 시도지사가 광역도시에 수립할 때는 국장의 승인을 받는다. 맞습니까? 시도지사는 국장의 승인, 시장군수는 도지사의 승인. 그래서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3번은 광역계획권이 같은 도 관할구역에 속해 있으면 관할시장 또는 군수가 공동으로 광역도시계획 수립
수립하여야 한다. 맞습니까? 예, 같은 도면 시장군수가 공동 수립하고 시도면 시도의사가 공동 수립하여야 한다. 의무사항이죠? 자,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4번은 이 광역도시계획을 시도지사가 공동으로 수립하는 경우 그 내용에 대해서 서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공동 또는 단독으로 국장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게 광역도시계획 조정이죠. 그래서 시도의사는 국장한테, 시장군수는 도의사한테 조정을 신청해요. 어떻게? 단독 또는 공동으로 맞고. 그 다음에 5번. 자, 광역도시계획 수립할 때 기초조사 하나요? 예, 기초조사 하나요? 기초조사죠? 의무사항이었죠? 그럼 기초조사를 위해서 필요하면 타인 토지에 출입할 수 있어요. 그러면 출입으로 인해서 재산상의 침해가 발생하면 그에 따른 보상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이 기초조사로 인해서 손실을 입은 자가 있으면 그에 따른 보상을 하는데 보상의 의무자를 기억하셔야 돼. 보상의 의무자는 그 행위를 한 행위자가 아니라 행위자가 속한 행정청이 보상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데 이 5번을 행위자가 손실을 보상해야 된다 그러면 그 지문은 틀린 지문이에요. 행위자가 속한 행정청이 손실을 보상해야 된다. 그래서 5번 지문은 이게 이제 타인 토지 출입 일시사용 장애물 제거와 관련해서 나오는 지문입니다. 자, 그래서 5번은 맞습니까? 맞죠. 행위자가 속한 행정청, 거기가 포인트입니다. 근데 여기를 행위자 나오면 틀리다는 거, 소속 공무원이 보상하는 게 아니라 공무원이 속한 행정청이 손실을 보상할 의무가 있어요. 자, 그렇게 봅니다. 자, 그래서 1번이 틀렸고 나머지 지문들 다 맞고 지문들을 이해하는 게 중요하고 6번은 광역도시에 관한 설명을 틀린 것은 1번 동일 지역에 대해서 수립하는 광역도시 내용과 기본계획의 내용이 다를 때는 광역도시계획 내용이 우선한다. 맞나요? 상위계획이 우선한다. 자, 2번 광역계획권은 광역시장이 지정할 수 있다. 맞나요? 광역계획권자는 국장과 도시사죠.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자, 특도는 지정권자가 아니에요. 왜? 관할구역에도 어떻게 지정합니까? 도는 시군이 관할구역이니까 도시사가 지정할 수 있지만 그래서 여기를 광역시장이 지정할 수 있다 이래도 틀리고 특별시장이 지정할 수 있다 이래도 틀리고 특별자치시장이 지정할 수 있다 이래도 틀리고 특별자치도의사가 지정할 수 있다 이래도 틀려요. 자, 그래서 지정권자 이 두 명을 꼭 기억을 해 놓으시고 2번이 답이네. 그 다음 3번은 도지사는 시장 또는 군수가 협의를 거쳐서 요청하면 단독으로 광역도시에 수립할 수 있다. 맞습니까? 맞죠. 근데 여기를 이렇게 나오면 어때요? 국장은 시도지사가 협의를 거쳐서 요청하면 단독으로 광역도시에 수립할 수 있다. 맞아요? 틀려요? 협의를 거쳐서 요청하면 단독으로 수립할 수 있는 것은 도지사만 그러지 국장이 단독으로 수립할 수 있다 그러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런 지문도 조심합니다. 유학집에 그런 분들 설명해 놨죠. 자, 그 다음에 4번은 광역도시계획 수립하려면 광역도시 수립권자는 미리 공청회를 열어야 한다. 기공지수 그죠? 공청회. 근데 시험에 이렇게 나오면 광역도시계획을 변경하려면 광역도시계획 수립권자는 미리 공청회를 열어야 된다. 맞아요? 틀려요? 변경도 똑같은 행위로 보라고 그랬어요. 수립이든 변경이든 공청회는 필수적 절차다. 그래서 이런 문구 수정이 되더라도 이해할 수 있어야 돼. 자, 그 다음에 5번 국장이 조정 신청을 받아서 광역도시계획 내용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조정 절차 물었습니다. 조정할 때는 심의 거쳐서 조정하죠. 근데 국장이면 어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도지사면 어디?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는 그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 연결만 잘 시키면 돼요. 자, 그래서 5번 지문도 맞죠. 여기는 2번이 틀렸죠? 네, 그렇게 지문 확인하시고. 자, 그 다음에 또 7번 문제 볼까요? 광역도시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나세요. 옳은 것은 1번 국장이 광역계획권을 지정하려면 관계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된다. 맞아요? 틀려요? 의심해서 지정하는 거 맞죠? 그렇지만 국장이니까 지방도시계획위원회가 아니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이렇게 쫙 찾는 거. 그래서 거기는 지방이 틀렸죠? 그 다음 2번 도지사가 시장 또는 군수 요청으로 관할 시장 또는 군수와 공동으로 광역도시계획 수립하는 경우에는
국장의 승인을 받지 않고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맞나요? 예, 시장군수 요청해서 도지사가 시장군수 공동 수립하거나 시장군수가 협의를 거쳐 요청해서 도지사가 단독 수립할 때 도지사는 국장한테 승인 안 받습니다. 예, 승인 받지 않는다. 기억하셔야겠죠? 승인 받지 않는다. 그래서 요청 승인 X 이렇게 딱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2번이 맞는 문장이네요. 자, 그 다음에 3번은 중앙행정기관장은 국장에게 광역계획권 변경을 요청할 수 없다. 아까 지문도 나오더니 예, 장관이나 시도지사, 시장군수, 국장한테 요청할 수 있죠. 지정 변경 요청할 수 있다. 없다. 틀렸죠? 그 다음 4번 시장 또는 군수가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국장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승인권자 물었네. 시장 군수 나오면 도지사, 시도지사 나오면 국장. 이런 틀 잡아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알고 보면 어렵지 않아. 그죠? 공부할 때가 좀 어렵지. 실제 문제 풀어오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자, 그 다음에 5번 광역계획권은 인접한 둘 이상의 특별시 광역시 시 또는 구는 관할구역 단위로 하며 그 관할구역 일부만을 광역계획권에 포함시킬 수 없다. 자, 어땠어요? 둘 이상의 관할구역 전부 또는 일부를 포함해서 광역계획권 지정할 수 있죠. 근데 여기까지는 이제 나왔어. 근데 일부를 포함해서 할 수 있는데 일부를 포함할 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구군 읍면의 관할을 단위로 지정해야 된다. 그 지문까지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단위면 구단위, 읍단위, 읍단위, 면단위, 면단위 단위로 지정하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5번은 일부를 포함시킬 수 없다. 틀렸죠? 있다. 둘 이상의 관할구역 전부 또는 일부를 대상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런 지문들 기억합니다. 없다. 틀렸습니다. 자, 그래서 광역도시계획의 지정권자, 광역계획권 지정권자, 광역도시 수립권자, 그리고 광역도시 승인권자 틀 잡아주시고, 자, 그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기본계획입니다. 자, 기본계획. 8번에 기본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기본계획은 누가 수립해요? 우리 6명이 수립하죠? 다른 사람이 수립할 수 없죠? 기본계획에서는 수립권자와 수립 제외지역, 인접지 포함, 이런 부분들이 시험 지문이 제일 잘 나오니까 구분을 해 주셔야 돼. 자, 옳은 것은 1번 시장군수는 관할구역에 대해서만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으며 인접한 시군 관할구역을 포함하여 계획을 수립할 수는 없다. 포함할 수 있나요? 지역 여건상 필요하면 인접한 특별시, 광역시, 특자, 특도, 시군, 관할구역 전부 또는 일부를 포함해서 수립할 수 있어요. 인접지를 포함할 때는 인접 관할 시장으로서 협의해야 된다. 그래서 없다가 아니라 있다. 자, 그 다음에 2번 기본계획 내용이 광역도시계획 내용과 다를 때는 국장이 결정하는 바에 따른다. 맞아요? 틀려요? 광역과 기본이 상충되면 광역도시계획이 우선한다. 상위계획이 우선한다. 국장의 결정에 따르는 게 아니라 광역도시계획이 우선한다. 이렇게 나와야겠죠? 그래서 틀렸고. 그 다음에 3번 수도권 정비계획법에 의한 수도권에 속하지 아니하고 광역시와 경계를 같이 하지 아니한 인구 7만 명의 구는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맞나요? 자, 밑에 수립 제외지역 강조 많이 했죠. 자, 어디 있어요? 원래는 시장군수는 관할구역에 대해 수립하죠. 그런데 어디는 생략할 수 있다? 수도권에 속하지 아니하고 광역시와도 경계를 같이 하지 아니하는 인구 10만 이하 시군. 여기 문구를 잘 이해하셔야 돼. 이 말은 시군의 위치가 수도권에 있으면 무조건 수립, 광역시와 경계를 같이 해도 무조건 수립. 그죠? 수도권에도 속하지 않고 광역시와도 경계를 같이 하지 않는 인구 10만 이하 시군이죠. 그러면 10만 이하 시군이니까 7만 명 구는 수립하지 않을 수 있죠. 10만 이하 시군만 죽어라고 예언하는데 7만 나오니까 답 못 찾는다. 그러면 안 돼요. 자, 그래서 답은 3번이 맞죠. 3번이 맞고. 그 다음 4번. 기본계획을 변경할 때는 공청회를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변경은 똑같은 행위로 보라고 그랬어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변경할 때는 다 기공지수, 협심, 확승, 공청회는 필수적 사항입니다.
그래서 광역 기본이 공청회가 생략될 수 있다 이런 나온 지문 나오면 무조건 틀립니다. 생략을 할 수 있는 것은 관리계획 위반할 때 생략할 수 있어요. 주민의견 청취 기밀을 위한 사항이나 경미한 사항을 생략할 수 있다. 그래서 생략 절차가 생략할 수 있는 것은 관리계획에서만 나오지 광역 기본은 나오지 않습니다. 왜? 구속력이 없으니까 뭐 생략할 수 있다 이런 규정을 둘 이유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거기는 뭐 생략할 수 있다 이런 말 나오면 틀린 문장입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광역시장이 기본계획을 수립하려면 국장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어디가 틀렸어요? 예,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자, 특도, 시장, 군수가 수립하지만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자, 특도는 자기가 수립하고 확정하지 국장의 승인 안 받죠. 기본계획을 승인받는 사람은 누구만? 시장, 군수만. 누구한테? 도지사한테. 그래서 기본계획 승인권자는 도지사만 있지 국장 나오면 안 돼요. 그런 지문들 잘 나왔으니까 꼭 주의하셔야 돼. 그래서 여기를 광역시장 대신 특별시장이 나와도 맞고 특자, 특도도 나와도 예, 국장한테 승인받는다 그러면 틀린 거예요. 자, 그래서 예, 그런 지문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맞는 것은 3번이죠. 자, 그러면 밑에 기본계획의 내용을 체크해 볼게요. 기본계획은 only 누구만 수립한다. 예, 6명만. 국장이나 도의사가 기본계획 수립할 수 있다. 거짓말이에요. 특히 잘 틀리는 게 국가계획과 관련되면 국장이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이렇게 문제를 물어보면 왠지 국가계획 우리 국장이라고 계속 배웠거든. 그렇게 뭐 맞다 이렇게 하고 있어. 기본계획은 그건 거짓말입니다. 기본계획은 only 6명만 수립해요. 국장과 도의사 수립권자 아니죠. 근데 이들이 어디서? 원칙은 관할구역에 대해서. 그런데 밑에 수립 제외 가능 지역 여러 번 강조했습니다. 자, 어디에서는 어느 시군은 생략할 수 있다고요? 어디는 수도권에 속하지 않고 광역시와도 경계를 같이 하지 않는 인구 얼마? 10만 이하. 이건 봤어요. 이제 두 번째 걸 보셔야죠. 관할구역 전부입니까? 일부입니까? 전부에 대해서, 전부에다 또 주셔야죠. 전부에 대해서 광역도시계획이 수립됐고 그 광역도시계획에 기본계획의 정책 방향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 시군은 생략할 수 있죠. 자, 그래서 거기에 있는 예, 관할구역 전부 동부 주시고 모두 동부 주셔야 돼. 그리고 또 밑에 거 지역 여건상 필요하면 인접지를 포함할 수 있나요? 포함할 수 있나요? 포함을 어떻게? 전부 아니면 일부, 전부 또는 일부 다 포함할 수 있어요. 그런 지문들 기억합니다. 자, 그 다음에 오른쪽 이 경우 인접지를 포함할 때는 시장으로서 협의해야 된다. 절차 거기 보니까 공청회 나왔죠. 공청회는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는 개최해야 돼요. 근데 광역도시계획 공청회 개최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죠. 공청회 개최할 때는 개최 예정일 몇 일 전까지 14일 전까지 1회 이상 일간신문에 공고해야 됩니다. 공고해야. 그래서 광역도시나 기본계획은 공청회 똑같다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기초조사도 광역도시계획 기초조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합니다. 그러니까 기본계획 수립할 때도 기초조사 해야 됩니다. 조사 측량해야 돼요. 그런데 기본계획에서는 기초조사 내용에 추가되는 게 두 개가 있더라. 뭐예요? 토지 적성평가와 재차학성 분석을 포함합니다. 그죠? 그런데 몇 년 이내 기본계획 위반일로부터 삐리리 이내 적성평가 취약성 분석 실시됐다면 생략할 수 있다. 몇 년? 5년. 그 내용도 체크하셔야죠. 그리고 기본계획 승인권자 보세요. 시장 군수는 기본계획을 수립했으면 누구한테? 도지사한테. 그러나 밑에 있는 특별시장, 관시장, 특자, 특도는 국장의 승인 없이 확정합니다. 이들이 승인받는다 이러면 안 돼요. 자, 그런 질문들 기억합니다. 자, 그러면 9번 기본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나왔습니다. 1번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자, 특도가 수립한 기본계획 승인은 국장이 하고 시장 군수가 수립한 기본계획 승인은 도지사가 한다. 어디가 틀렸어요? 4명은 승인 안 받는다. 확장한다. 시장 군수만 도지사한테 승인받는다. 그렇죠? 그래서 거기 국장한테 승인받는다 말 틀렸죠? 자, 그 다음 2번 광역도시계획이 수립되는 지역에 대해 수립하는 기본계획의 내용이 광역도시계획 내용과 다를 때는 광역도시계획 내용이 우선한다. 맞습니까? 예, 2번이 맞네요. 상위계획이 우선한다. 여기를 예, 다를 때는 국장의 결정에 따른다 이러면 안 된다고 했어요. 자, 2번이 맞고. 자, 3번 이해관계자를 포함한 주민은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 변경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도시군계획 입안권자에게 제안할 수 있다.
맞아요, 틀려요? 예, 주민이 입안을 제한할 수 있는 것, 지구단위 계획구역 제한할 수 있죠. 근데 지구단위 계획구역은 기본계획이 아니라 관리계획이죠. 관리계획. 기본계획 입안을 제한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관리계획 입안을 제한할 수 있죠. 기지산대는 관리계획의 내용이에요. 기본계획이 아니라. 그래서 이런 것들 막 졸립다고 정시줄 놓고 그러면 큰일 납니다. 예, 그래서 기본계획인지 관리계획인지, 그죠? 자, 그러면 예, 기본계획이 틀렸죠? 입안 제한, 주민 입안을 제한하는 것은 관리계획이지 기본계획 아니에요. 자, 그래 보시고. 그 다음에 4번, 특별시장, 광시장, 특자, 특도 시장 군수는 기본계획 수립할 때는 주민 의견 진출한 공청회를 생략할 수 있다. 광역 기본은 절차가 생략될 수 있는 사항이 없습니다. 절차가 생략될 수 있는 사항은 뭐예요? 관리계획에서만 생략할 수 있어. 기밀경미, 기밀경미는 관리계획에서만 나와요. 경미. 자, 그래서 공청회 생략할 수 있다. 거짓말이죠? 자, 그 다음에 5번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자, 특도 시장 군수는 10년마다 관할구역의 기본계획에 대해서 타당성 여부를 전반적으로 검토 정비한다. 몇 년? 5년. 기본계획은 5년마다 타당성 검토 있죠? 근데 관리계획은 있어요, 없어요? 관리계획이 있고, 광역도시계획은 없고, 그죠? 광역지 없고, 기본계획 관리계획이 있습니다. 예, 정신줄 놓으면 안 됩니다. 자, 그래 벌써. 그래서 10년에 틀렸고. 자, 10번입니다. 27회 때 나왔네. 이미 확인합니다. 조문의 일부다 삐리리에 들어갈 숫자. 이런 유형. 자, 기본계획 위반일로부터 삐리리 년 이내 작성평가 실시됐다. 생략할 수 몇 년? 5년. 밑에 시장 군수는 삐리리 년마다 타당성 여부를 검토한다. 몇 년? 5년. 이런 거. 그래서 예,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이제 관리계획입니다. 자,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